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마케팅 전략의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다루게 되는데, 먼저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그 조직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갖다 그 시행할 때 보통 포피라고 얘기해서 마케팅 전략, 그죠? 포피, 신제품, 제품, 다음에 가격, 유통, 판촉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품, 유통, 가격, 판촉 이 네 가지 중에서 포피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 포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제품이 가장 중요할까? 가격이 가장 중요할까? 유통이 가장 중요할까? 판촉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쉽게 찾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 회사 생각해 보면 답이 다 금방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신제품 있죠, 신제품, 그죠? 신제품 갖다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한다 하면은 그 신제품 출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제품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 회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게 투자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돈을 다 날릴 뿐만 아니라 그 돈만 날리는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제품 실패하면은 여러분 기업은 어떤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 나쁜 어떤 소비자로부터 어떤 그런 비평이라든가 또는 이미지상의 어떤 그런 나쁜 이미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신상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꼭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신상품한테 10개 정도 트라이한다 하면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꼭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그 기업이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만일에 신제품을 하도 성공 못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그 기업의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신상품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상품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비용을 소모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한 10개 정도 갖다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시도한다 하면은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10개 정도 트라이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뭘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신제품 새로운 기술 갖다 트라이 할 때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뭘 알아야지 그 돈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할까? 네? 뭘 알아야지 여러분 그 신상품 신기술에 대해서 돈을 계속 투자하려고 할까?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디맨드예요, 디맨드. 수요, 디맨드. 신사업 공개버려요. 디맨드예요, 디맨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이 기술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시장에 정착시키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어떤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살까? 규모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느 정도 돈 갖다 벌 수 있을까?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라고 하죠. 수요. 디맨드라고 합니다. 디맨드. 수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신상품, 어떤 신기술을 갖다 고민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걸 갖다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자할 것인가 또는 더 노력을 할 것인가 이걸 갖다 결정하려고 하면은 결정적인 정보가 뭐냐면은 이 기술을 갖다 우리가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를 갖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설 때만이 여러분들 그 기술을 갖다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그 기술에 확신이 쓰지 않는다 하면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없어. 돈 낭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디맨드, 수요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디맨드 방안. 여러분, 새로운 어떤 시장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거 디맨드 얼마 정도 될까? 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그 기업들 와 있는 기업들 많잖아. 맥킨지라든가 무슨
BCG라든가 이런 기업들 와 있는 기업들 많잖아. 그죠? 이런 외국계 컨설팅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 기업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의뢰할 때마다, 그죠? 그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와가지고 이런 의뢰를 합니다. 자기네들 요새 이런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신제품 출시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을 얻을 수 있지 좀 수요를 좀 예측해달라. 수요를 예측해달라.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은 그 기업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대부분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다른 데 가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될 문제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수요를 갖다 우리가 100만 개 더 온다 했는데 그 수요가 2년 만에 대판 결과 나오죠. 100만 개 아니라 50만 개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업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떠들죠. 아니 이 미친놈들 봐라. 100만 개 자기들 이거 몇 억씩 주고 했는데 100만 개 나온다 했는데 50 반밖에 안 나와? 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소송하자. 소송의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100만 개 나온다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100만 개 나온다고 주장하더라도 나중에 그에서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짓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도 뭐냐면은 수요 예측한다 하면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그냥 노려요.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마케팅 인터넷 쪽에 하나 파일을 얹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 석사과정 학생 하나가 지금 교수가 된 사람인데 석사과정 학생 하나가 석사과정 학생 논문 제 지도학생을 했을 때 논문을 갖다 이렇게 학회지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게임 시장의 신제품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게임 제품 있잖아요. 게임 제품의 수요 예측을 하는 모델이에요. 이 친구는 제주도 친구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얘기 했냐면 저는 게임 제품을 갖다 마케팅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논문을 갖다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지가 이렇게 막 하나 한국에 있는 각종 게임 학회 관련된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논문을 갖다 썼어요. 제가 물론 제가 이제 마케팅 공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줬지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컨조인트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미국 학회 쪽에서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 회사는 자기들이 어떤 회사인지 저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쪽팔리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유명한 어떤 그런 컨설팅 회사인데 내한테 와가지고 그냥 그 수요에 대한 걸 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진 자체가 쪽팔릴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인터뷰만 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나한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기네들이 아이 컨택트 렌즈 있죠, 아이 컨택트 렌즈. 아이 컨택트 렌즈에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맡았는데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컨조인트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수요 예측한 그런 논문을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거 베스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베스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내한테 물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들 온 이유를 압니다. 왜 왔냐면은 베스 모델이라든가 또는 컨조인트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도가 거의 뛰어나거든요. 거의 90% 정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보면은 수요 예측이 이미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예측이 다 나온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갖다가 이렇게 초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주 거의 베스 모델 같은 경우가 거의 정확하게 맞춰 90% 이상 다 갖다 맞추기 때문에 베스 모델 사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자기들 입장에서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도 뭐냐면은 저한테는 뭐 하나 그 당시 이 논문이 언제 나왔냐면 2003년도 나왔어요.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인가? 17년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게임 제품의 어떤 수요의 저기가 요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7년 전에 이 친구가 이 논문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게임 제품을 쓸 때는 그 수요나 이런 것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거든. 근데 17년 전에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은 나중에 교수까지 되는 것도 뭐냐, 자기가 이 논문을 쓰므로 해서 논문 교수까지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이 친구가 뭐냐면 제가 산업에 저 기업체 취직을 시키려고 LG 그냥 LG 패션 쪽에서 처음에 이제 출하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졸업하기 한 달 전인가 갑자기 한국게임산업개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뭐냐면 게임 마케팅을 하는 사람 찾는데 아무리 DB 봐도 게임 마케팅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논문이 있어야 될까 논문에 그죠? 논문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니 보니까 논문 하다 한 세네 개 발간했다고 이렇게 자기도 보니까 세네 개 논문을 발간했다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야 너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와가지고 여기 현재 게임 관련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일단 좀 이 관리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려갔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 그 당시까지 그 기업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토익 같은 거 점수 있잖아요. 토익 점수도 수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 끌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해에 뭐냐면은 10월 달에 갑자기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게임 학교